이번에는 한글 궁체 모음 중에서 내리꺾기 세로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까 합니다. 세로액도 근본적으로 한자에서 내리꺾기가 하고 원리적으로는 같습니다. 한자에 있어서 내리꺾기 세 가지 중에서 끝이 뾰족하게 빠지는 현침과 같은 것입니다. 머리 부분의 느낌만 조금 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요것이 이제 길이에 따라서 조금 이제 짧아지면서 여러 요소에 쓰이게 됩니다. 좀 짧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더 짧아지면 이렇게 되고, 더 짧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더 짧아지면 이렇게 되고, 완전히 짧아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세로액이 이렇게 용도에 따라 길이에 따라 쓰이고, 이것이 각도를 45도 달리 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자음의 부분에 시옷, 지읒, 치읓에 사용될 때는 이쪽 중간 부분이 많이 쓰이는데요. 내리꺾기가 45도 이렇게 되겠죠. 약간 더 짧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시읒, 지읒, 치읓에 왼쪽으로 갈 때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제일 짧은 점은 모음에 있어서 오, 요 또는 우, 유에 사용될 때 쓰입니다. 밑에 받침이 있을 때는 짧은 획이 사용되고 받침이 없을 때는 중간에 있는 획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음에서의 내리꺾기는 요 원리에서 시작하는데 짧아지면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길이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꼬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꼬리가 빠지는 것이 짧아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획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머리 부분이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로 꺾기에 있어서 길이에 따라서 가로 꺾기의 깊이 부분이 가늘어지는 현상과 원리가 같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음은 요 요소가 이 비읍 자음에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요 시읒과 같이 약간 45도 돌려서 시읒에서 사용되지만은 요 모음이 비읍과 같은 자음에도 작용이 된다는 거죠. 비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짧은 획이 서로 길이가 좀 짧은 세로 획이 두 개죠. 그래서 요 획과 요 획이 두 개가 작용이 돼서 모음의 부분적인 필액이 작용이 되어서 자음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보다도 모음이 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것은 특히 내리꺾기에 있어서 우유에 있어서 요 내리꺾기 가장 짧은 점은 일종의 점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빼줘서 이것이 길게 빠지면서 우유에서는 길게 회골이 되어 있지만은 밑에 받침이 올 때는 짧게 돼서 점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야 의여에 찍히는 이 가로로 찍히는 점하고 세로로 찍히는 우유의 내리꺾기 이 점액은 한글 고체에서의 점액이 변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음의 기본 원리를 잘 생각해 가지고 모음의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자음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한글 자음이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비읍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요 시옷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읒가 같은 경우가 있죠. 지읒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지읒은 가로꺾기는 위에 있는 가로꺾기 짧은 것이 하나 오는 거죠. 그죠? 요것도 역시
자음의 부분 요소로서 모음의 부분에서 오는 거죠. 요것이 뭐에 오느냐, 이 세로 꺾기가 45도 비틀어진 요 획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요 획은 요렇게 돼서 내리꺾기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점액은 뭐냐, 요 점액은 가로 꺾기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가로 끊는 데서 이것을 약 45도 돌린 요 점액이 그대로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음이란 것은 모음의 요소가 부분 결합이 되어서 자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음에 더 기본을 두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로 세로 했지만은 한 가지 남은 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점액을 했죠. 아야 의에서도 점액을 가로 꺾기 시작과 끝부분에서도 이야기했고, 세로 꺾기에서 오요 우유에 세로 꺾기의 시작 부분이 짧아져서 점액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